자, 이제 먼 길을 돌아 본격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결국 수면장애가 있어 일상이 힘든 상황에서 과연 치료를 어떻게 하고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추후에 불면증이란 병은 없다라는 글에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을 길게 이야기할 생각이지만 일단 오늘은 당장 도움을 받고 해결을 즉각적으로 원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인지에 대해서 결론부터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잠을 못 잔다라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도와주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수면제를 투약하는 약물 치료를 생각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장기적이고 어려운 긴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고 비약물적 치료도 필요할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술할 글에서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대처하는 방법으로 약물 치료로 수면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약국이나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라고 일컫는 약물도 있으나 결국 모든 수면제는 수면 유도를 도와줄 뿐이지 인간 수면 중추에서 자연적인 수면을 만들어주는 약물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수면제들은 주로 가바라고 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과 그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들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신경안정제류, 그리고 비벤조디아제핀 수면제로 제트드러그류, 대표적으로 졸피뎀, 스틸록스, 졸피클론 등이나 음주도 이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그 외에도 항히스타민제 일부, 항우울제 일부, 진정제 등도 수면제로 흔하게 사용되는 약제들입니다. 다들 조금의 차이는 있고 개인의 감수성의 강약과 부작용들은 있으나 이 모든 약물들이 총 수면 시간을 늘리고 수면 효율과 수면 중각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표에 나타나 있듯이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약제들 중에 앞에서 살펴본 렘수면과 서파수면을 늘려주는 약물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총 수면 시간은 늘었는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필수적인 수면이 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비서파 1, 2단계 수면만 많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서 뇌활동을 억제해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의 특성상 약물의 효과가 남아있는 동안은 인지, 기억력 저하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나중에는 동일한 약에도 효과가 약해지는 내성과 중독성의 문제까지 야기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약물 치료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효과와 지속시간의 문제, 수면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 내성의 문제, 인지 저하, 장기 복용 시 치매와의 통계적 연관성. 이러다 보니 미국 수면의학회에서는 비약물적인 치료로서 아래와 같은 수면을 위한 올바른 습관 재현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1. 졸리기 전까지 자려고 하지 말라. 2. 누운 지 20분이 지나도 잠이 들지 않으면 침실을 나오라. 3. 매일 밤 수면 전에 긴장을 풀어줄 습관을 만든다. 4. 매일 아침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한다. 5. 정기적으로 야간 수면을 제대로 갖도록 한다. 6. 가능한 낮잠을 피한다. 7. 정기적인 일정을 유지한다. 8. 침실에서 TV 시청, 전화통화, 음식 섭취, 독서를 하지 않는다. 9.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금한다. 10. 수면 6시간 이전부터는 맥주나 와인 혹은 알코올 함유 음료를 금한다. 11. 수면 직전에 담배나 니코틴을 금한다. 12. 수면 전에 배고파도 안 되지만 너무 과식을 해도 안 된다. 13. 수면 6시간 이전부터는 과격한 운동을 피한다. 14. 수면제를 금한다. 혹은 사용하더라도 주의를 요한다. 15. 걱정거리를 쌓아두지 않도록 한다. 16. 침실을 조용하고 어둑하고 약간 선선하게 유지한다.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슬립 메디신. 아이고 많기도 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같이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숙제들일 뿐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많은 숙제들을 불면증이란 병은 없다는 글과 함께 가능한 간단하게 현대를 사는 현대인의 상황에 맞추어 실천적으로 치료와 도움을 줄 수 있는 3가지 단계로 압축해서 적용해 보려 합니다.